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또 우리 학생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해강고에서 영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백세훈 강사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5월달 지금 연휴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 친구분도 중간고사 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바로 돌입해서 해강고 시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해강고 시험은요 좀 무난하다,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쉽다 였습니다. 영어 시험은 좀 굉장히 쉽게 출제됐고요. 원래는 해강고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서 좀 지문 변형도 많이 하시고 좀 어렵게 출제하시는 경향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문 변형도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자 물론 쉽다고는 했죠. 근데 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왜 그런지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요. 이제 보통 중학교에 학습하던 습관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달라요. 특히 저희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학평 내지 부교재라는 시험 범위가 추가되는데 이 문항에 대한 지문 자체가 난이도도 높을 뿐더러 양도 꽤 있습니다. 물론 해강고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기는 하다만 그래도 중학교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양이 많아질 편인 거죠. 그리고 지문 자체의 난이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3 때 보시던 지금 요거를 제가 수치화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3 때 교과서 난이도가 700에서 770 정도인데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900에서 1050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훨씬 더 많게는 뭐 1200 가까이도 올라가는, 즉 이제 수치로만 따지면 거의 2배 가까이 육박하는 난이도 차이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교재 같은 지문, 즉 모의고사 같은 유형의 지문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을 대비했다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중학교 때는 그냥 뭐 암기를 바탕으로 뭐 본문 중요한 거 몇 개 외우고 포인트 중요한 거 몇 개 외우고 하면 해결이 됐어요. 다만 고등학교에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글의 전반적인 이해를 묻기도 하고 영작을 출제함에 있어서도 어휘 같은 거 힌트를 주지 않고 출제하셨기 때문에 꽤나 까다로운 서술형 문제들도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해강고의 출제 경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뭐 일반적인 학교랑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요. 전 유형을 거의 다 다루는데 특히 주제의 내용일치, 빈칸 위주로 출제하셨고요. 해강고 같은 경우는 어법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력을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잘 되는 게 중요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작을 함에 있어서 한글 해석을 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영작하는 건데 사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단어 힌트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로 본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서술형 두 문제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강고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드리자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전반적으로 전 유형에 다루는 모의고사 비슷한 유형의 느낌이 강했다라는 거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영작 출제로 출제하되 어법을 틀린 걸 판단하는 진위 문제나 또는 한글 해석을 주고 그걸 바탕으로 단어 힌트 조금 주고 영작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실제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객관식 문제 중에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 하는 지문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강고 시험 자체가 굉장히 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배점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지만 사실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따로 빼셨어요. 원래는 보통 지문 내에서 빈칸을 출제하신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원래 교재에 있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보통 출제를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사고력과 어휘력을 요구하려고 따로 빼신 다음에 단어 자체도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동의어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답이 되는 지점이 빨간 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original psychic lives가 inner selfs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패러프레이징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아마 이 고난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 내용이 이를 바탕으로 조금 고난이도를 출제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as though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즉 현실이 아닌데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의미의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그 단어도 빈칸에서 illusion이라는 환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대로 매칭시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패러프레이징 과정, 즉 여기 있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을 때 똑같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모의고사가 가장 많이 원하는 트렌드 경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 시험 문제화 시켜서 많이 물어봤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난이도 유형 중에 서술형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또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사실 학교 시험을 낸다 하면 뭐 어퍼 포인트 기껏해 한두 개였어요. 그래서 그것만 대략 외우면 그 지점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전범위 어법입니다. 모든 어법을 다 다루고요. 그걸 바탕으로 너가 틀린 거를 추론해낼 수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물어봤냐면 우리 used to 동사원형 그리고 be used to 동사원형 요 수거 표현에 대해서 너희들이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느냐를 출제하셨고요. 사실 이 비동사 하나 자체로 의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지문을 분석하면서 빠르게 읽어내다 보면은 아마 이 부분이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제가 저거 정답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드렸지만 실제 학생들이 풀었을 때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풀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우리 which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관계대명사도 결국엔 접속사 뒤에 주어가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 요소를 너희가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분사의 형태가 아닌 동사의 형태를 잘 찾아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과서 어퍼 포인트였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이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B에서 많이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서술형 문항 하나 더 설명드렸고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요 문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요 A 문장에 있는 한글의 해석을 아래 조건에 맞춰 영작하는 건데 조건들이 일단 접속사 대를 사용해서 문장을 2개 쓰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하나 조건으로 주셨고요. 두 번째로 또 주셨던 거는 단어 힌트를 주는데 단어 힌트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사실 저 4개만 가지고는 문장을 영작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글 단어 중에 분석이라는 단어, 증거라는 단어, 의존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추론해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감점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영어를 그대로 본인들이 추론해낼 수 있는가? 사실 뭐 본문에 있으면 힌트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본문에 있는 단어에 대한 힌트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휘력에 대한 준비도 많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중간고사는 되게 쉽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 킬러 문항들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지만 킬러 문항이 아닌 문항들은 사실 교과서 본문에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지문의 범위도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실제로 진도도 되게 일찍 다 나가셨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아마 많이 복습을 많이 한 학생들에게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제로 1등급 책정 라인도 저도 이제 90점대 초중반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1등급 컷은 제 생각상은 한 90점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점도 재수고사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 말로는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선생님 이번 시험 너무 쉬운데요.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 비교하니까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은데요 하면서 뭐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반응을 좀 많이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해강고 시험의 또 특이한 점 중 하나가 본문에 대해서 문제를 내실 때 본문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게 다 읽은 다음에 이 다음 두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풀 때 속도에 대한 압박감도 굉장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조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해강고의 중간고사 리뷰를 마무리 드리고요. 그러면은 사실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그럼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예상해 볼 건데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중간고사 때는 학교 선생님이 수행평가도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시험 범위를 되게 적게 측정하셨고 학교 시험도 사실 출제하실 때 쉽게 낸다고 얘기를 한번 주셨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출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고득점자도 굉장히 많고 주변 애들도 이제 뭐 100점 받았다라는 친구도 어느 정도 있어서 기말에는 이걸 변별하기 위해서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제 생각에는 지금 변형의 가능성도 꽤나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는 더더욱 어렵게 준비하셔야지 아마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를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해강고 수업 스타일, 즉 해강고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을 출제하시는지에 맞춰서 그 수업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제가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학생들에게 칠 텐데 그 테스트 문제도 학교 시험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출제해서 학생들에게 풀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일요일에 수업을 한 번 진행하는데 한 번으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제가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무조건 뭐 좀 질의응답해주고 또는 수업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수업해주는 부분 진행하면서 안 되면 대패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강점 중 하나가 학교 시험 스타일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해강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어서 이번에 4번이나 쳤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는 못 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시험 범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4번이나 많이 치면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 체감 난이도는 엄청 쉽게 느껴졌다. 뭐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녹화본에 있어서 학생들이 복습할 때 필요한 거를 제가 제공해 주려고 녹화본도 드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할 때 실제 쓰는 자료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자료들이 실제 부교재 수업할 때 썼던 자료입니다. 부교재 자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의 자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표현 자체도 추상적이고요. 한글로 해석했을 때도 뭔 말이야 할 수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시각 자료도 같이 넣고 있고요. 그다음 각 문장에 대한 한글 해석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직접 번역해서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만들어서 같이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학습 과제 같은 거에 있어서도 워크북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변형제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장점 중 하나인 테스트인데 학교 시험 유형에 맞춰서 테스트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런 문제를 풀면서 학교 시험 문제를 미리 맛보는 느낌을 많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 모의고사로 실제 시간에 타이트함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대비해보는 방식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제가 해강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때 클리닉 학생들한테 질의응답 받았던 자료고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저희 수업 단톡방입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녹화본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고요. 수업할 때 나갔던 필기본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나중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라고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건 이번에 제가 실시했던 동영 모의고사인데 제가 조금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해강고 같은 경우는 본문의 호흡이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걸 미리 예측해서 학생들이 일부러 긴 본문으로만 테스트를 실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문제를 실제 접근했을 때 쉽게 느껴졌던 이유는 1화 문제에 대한 익숙함이 커져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좀 간단하게 기말고사에 대한 리뷰 마무리 드리고요. 실제 이번 중간고사 리뷰입니다. 학생들이 이번에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좀 되게 잘 본 친구 한 명 있고요. 이 친구도 시험 보는 것은 너무 쉬워요 라는 시험에 대한 리뷰를 저한테 남겨줬습니다. 아마 이 두 친구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이렇게 상위권의 성적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간고사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시고 있으신 거, 하시고 있으신 거 있으시면,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다른 분들도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